이제, 뭐, 1차 시험이 이제 끝나고 이틀 지났고, 저희 이제 2차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 9월 18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죠. 그래서 일단 법무사 과목에, 계략대로 보시면요. 2차 과목에는, 몇 과목이 있습니까? 이제 7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민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있어요. 시험은 이틀 동안 봅니다. 이틀 동안 보게 되어 있어요. 이틀? 네, 이틀.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얘가 배점이 70점이고요. 과거에는 얘가, 과거에는, 50점짜리 논문하고 20점짜리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의 스타일은 안 나오고요. 지금은 전부 다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장에 대한 거, 민사신청 서류인데 사실은, 소장이죠. 그래서, 소장에 대한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배우는 요거하고 두 개를, 같이 봐요. 두 개를 같이 봐서 100점짜리죠. 그리고, 이게 첫날 봐요. 첫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바쁘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본 게 뭐냐면, 형법하고요. 형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형사소송법을, 봅니다. 이게 각 50점짜리. 네, 50점짜리. 그래서, 다 케이스로 봤죠. 근데 사실 이게 부담 가죠. 이게 사실은 이거 한 과목도 과목인데, 이게 굉장히 부담 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2차 시험에서는 마의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요. 이게 이제, 이거 아침 먹고 가서 민법은 사실 뭐 방대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봐야 되는데, 이 소장 작성이, 물론 이제 2시간 주죠. 2시간 주는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아주 빠듯하죠. 그리고, 시간당 이제 1시간 60분 쓰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봅니다. 등기법. 여기에는 역시, 70점짜리가 논술이고요. 논술이고, 30점짜리가 이제, 등기 신청 작성이에요. 작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1차 과목에서 지금, 겹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고요. 민법이 겹치고. 겹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 겹쳐.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 신청서를 써보는 거, 이렇게, 그거 한번 이것도 강의가 한 5번, 한 10시간 정도만 들으면, 한 15시간만 들으면요, 신청서 작성해서 어떤 것을 붙여내고,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어차피 1차 때 보는데 맨날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안 써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좀 써보기만 하면 사실은, 이쪽은 써보기만 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해야 되지 이러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여러분이 1차 시험 붙어도요, 이것만 하기 다 복잡. 민법, 민소법, 4과목만 하다 바쁘고요. 실제 이거는 이걸 거꾸로 또 2차 때는, 1차 시험 붙었을 땐 또 이걸 안 해. 옛날 했던 거니까. 왜냐면 바빠. 이거 엄마 하기 바쁘거든, 이게. 마지막에 몰려서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 남 2차 볼 때 그때 가서 하는데, 이게 1차, 요때가 제일 실력이 좋아요. 왜냐면 객관식 풀 때 이 감각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무 공부하실 때, 1차 과목 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서는 아마, 요 등기법,
신청서, 객관식, 네 과목을 아마 하나 세트로 강의를 듣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이렇게 7과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하나 세팅이지만,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담가죠. 부담가는데 다행히 우리가 요즘에는 논술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몇 개 대 외우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목표점을 내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냐, 거기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희 목적은 1차 과목에 대해서 기본 강의, 또 2차 과목에서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를 듣는 건 좋지만 항상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노트를 적어도 어떻게 해요? 5회독에서 10회독. 똑같이 객관식도 5회독에서 10회독. 그러니까 사실상 객관식 문제점 나중에 이제 올해부터 공부하셔가지고 객관식 어느 학원이든 객관식 문제 학원쯤 가서 강의 듣겠다 그러면요, 이미 3회독 이상 한 상태에서 들어야지, 그래야지 내 거가 되는 것이지, 그날 가서 처음 봐가지고 그날 뭐 어디 보는지 이렇게 되면 이건 그 해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회독씩은 한번 객관식 5회독, 적어도 이 서머트 5회독 정도, 지금 제가 드리는 거 이거를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면 뭐 기본서를 보든지 모의고사 보든지 그런 것이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렇게 봐버리면 결국에는 에너지만 소비되고요. 나중에는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왜 떨어졌는지. 그죠? 아주 그냥 공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경험 있는 선배들이 했던 그 정리된 노트로 한번 보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통과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점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부터 뭐 이게 지금 시험은요, 뭐 이렇게 찍어서 내라 이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2개 나와가지고 맞추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 범위 내에서 고르게 공부를 하는 대신에 누가 잘 정리했느냐. 또 제일 중요한 건 1차나 2차나 공이 뭐예요? 이거는 쓰는 것이고 이거는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써야 되고 빨리 찍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여러 해독, 이렇게 해독수를 여러 해독을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꾸준한 그 계획 속에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계략적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은 몇 점이요? 70점이다. 그래서 소장하고 소장 작성, 청구 취지라든지 청구인이 쓰는 거와 같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논문식이 아니니까 암기보다는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돼요. 우선 1차나 2차나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인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지금 우리 시험은 사법고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사법고시가 있고 법무사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20회가 넘었죠. 20회고 사실은 지금 몇 회일까요? 57회? 네. 그래서 55회까지 57회까지 시험인데, 사실은 문제가 바뀐 게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 제가 붙을 때 15회 때부터 완전히 케이스에서 탈피해가지고 논술, 케이스식으로, 논술에서 케이스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끼리 뭐 얘기했지만 사실 케이스지만요, 어떻게 보면 케이스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그냥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 Q&A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답도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길고 답은 짧게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문제는 길어.
답은 짧게 쓰래. 그러니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그 여름날 들어가서 출제하셔서 또 에어컨 틀고 공부하는데 뭐 딱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지 뭘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많이 쓸 필요가. 저도 보면요 평균 5장 이상 썼어요. 5장 이상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나중에 이제 드릴 건데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앞뒷면으로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면만 쓰는 거 이렇게 1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실제는 각 과목당 한 10장을 주는데 실제는 5장만 메꿔도 시험 붙어요. 어떤 경우는 9장 썼는데 답은 뭐 50점이고 5장 쓴 거는 막 70점 줘. 그럼 내가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썼길래 점수 안 주나. 그런 게 시험이에요. 또 이것도 하도 사람이 많이 쓰니까 사람은 심리 똑같아요. 야, 그래도 한 자라도 더 쓴 사람이 그래도 정성이니까 많이 주겠지라는 그런 악착같이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죠? 다 똑같거든, 사람 마음은. 그걸 대비해서 어떤 경우는요, 여기다가 2줄에서 5줄이나 써라. 3줄로 써라. 이렇게 답을 써놔. 이렇게 써놔도 또 더 써. 사람 심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참 이게 묘한 게 뭐냐면, 학원의 모의고사라는 것은, 학원의 모의고사는요, 내가 알고 써요. 많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1차 시험 80점 받은 사람이 실전에서 60점 맞았다? 그거는 학원에서 그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요, 80점 맞아요. 맨날 그 선생님은 그렇게 내니까. 뭘 내는지 알아. 근데 실전에서 잘 봐야지. 이게 실전에서 잘 볼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학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봐봤자 왜 학원에서 내는 문제하고 교수가 내는 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우리는 하여튼 실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 사법고시 문제 한 10년치, 법무사 문제 한 10년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요. 왜? 몇 회독? 5회독에서 7회독이 돼야만이 그 문제가 각인되죠. 나머지는 그냥 본적만 있어요. 호리멍텅합니다. 호리멍텅하면요, 절대 보세요. 우리가 문제 읽는데 한 과목당 주는 게 내가 60점이에요. 60분이에요, 60분. 그럼 60분이면요, 우리가 2차 때는요, 보세요. 1차 때는 여러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차 때는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마킹이 안 돼. 떨려가지고. 이거를 2차 때는요, 옆에서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손이 떨려. 이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떨리면 찍기 하면 되는데, 떨리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머릿속이 하얘져. 왜? 야, 이거 2차 달라요, 분위기가. 2차 떨어지면 이거 내년에 또 다시 또 2차 봐야지. 집에서는 또 뭐라 돈도 없지. 야, 인생 종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다분히 한 시간을 주지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20분에서 30분밖에 안 돼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 학원에서는 많이 주죠. 학원에서는 내일 뭐 나옵니다 하고 거의 알려주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쓰겠지. 이건 학원에서야. 이걸 누가 알려줘? 그래도 전범인데 이거만 보나? 이거만 다 보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보실 때는 문제를 읽는 데만 해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읽는 데 30분 걸려요. 그러면 5분 초안자 그러면 나머지 20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붙으면 학원에서 출제 한번 해주세요. 기출문제. 그러면 그때는 많이 쓰죠. 당연히. 그죠? 나는 많이 썼다고 주죠. 자기가 실제 가서는 세수 써놓고, 그죠? 고시 잡지에는 쫙 쓰지. 책 보고 쓰니까 그때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문제고, 2차 시험은 쓰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는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에 20년치가 스크린되어 있으면요. 거기서 다 걸려요. 안 걸리면 똑같은 거지. 너나 나는 똑같은 거지. 걸리면 그죠?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똑같은데, 한 3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120등만 들면 되는 것이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120등 안에 드는데, 이 정리된 노트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 보시고, 1차 할 때도 신청서 같은 거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한 얘기다 보시면 돼요. 공부할 사람 하는 거지. 뭐, 시험이 뭐 학원에 있는 사람만 시험 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항상 해독수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양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자료는 이제 매일, 제가 이제, 실기 강의는 이제 월화, 목금을 하고요. 별도로 특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강을 할 수 있고, 이제, 동사 올리고요. 뭐, 2차 때는 좀 편안해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많고, 일단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줄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가 나왔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하루에 적어도 시간당 한 4문제씩, 한 8개나, 한 5개에서 8문제 정도 보세요. 내가 한 8개씩 보면은 한 6회 강의한다 하면 한 50개 정도?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외울 것도 아니고 몇 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참 좋아졌어요. 공부하기가 뭐냐면 2차 공부는요, 딱 필요한 것만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첫 강의가 좀 많아졌지만, 뭐, 개별적 암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참고로 저는 이제 여기 2차 때 서브노트가 이게 아마, 전체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됩니다. 교과서는 여러분 이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시은 교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의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 교재고요. 뭐, 교재는 각자 보시든지, 저는 이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린 자료를 좀, 잘 보고서, 좀 센스 있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가 이제 첫 시간대인데,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왜냐면 그 당시에도, 동차였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정리 못해서 이걸 정리한 거를 한 번 정리하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일주일 전에 한 2번 보고, 이렇게 해서 한 5회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걸 쓸데없는 거 볼 시간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1번 문제가 제가 이제, 1번 문제에서, 특히 요즘 문제는 진짜 실무적인 게 나면, 진짜 실무적인 걸 내요. 진짜 실무적인 거를. 그러니까 실상 근데 이제 보통 강의는 진짜 실무자가 아니고 고시공부했던 고했던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생겨 갭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학설적인 거를 배제하셔야 돼. 학설적. 그죠? 쓸 시간이 없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결론을 쓰래요. 이유를 쓰래요. 요건을 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이 효과, 결론, 이유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과 효과. 이것만 그냥 공부하라는 거야. 너희들 이것만 공부해라. 그죠? 보통 법문사가 돼가지고 상담할 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이거 인용될 거예요? 안 될까요? 그죠? 또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될까? 그런 거. 딱 정해졌어, 물어보는 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실무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도 보면, 자, A하고 B 간에 거래를 했는데, 야, 우리 거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쿨하게 하지. 서로 소송하지 말자. 야,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소송 제기를 하지 말자. 라는 계약을 해요. 그죠? 또는 우리끼리는 그냥 소송하지 말고 중자. 왜냐하면 지금은 이 상사거래에서는요, 소송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 계약에 위반해서 소송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
소송을 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소장을 내겠죠? 이 사람은 이제 방어를 하겠죠? 그죠? 이 소송하는 기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나가서 또 말을 해주는 기회를 주죠? 변론을, 그죠? 말로 해서 변론도 하고, 소장 내면 이쪽에 또 준비서면도 내고, 답변서 쓰고, 이런 것도 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 사람의 원고의 주장, 뭐 피고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툰 것들이 변론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거치지 말자, 이거를 서로. 근데 그렇게, 그런 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부재소 특약이죠, 특약. 약정했어요. 계약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소장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줘요. 그러니까 소장 문제하고 소송 문제하고 같이 시험 보는데, 소장은요, 뭐를 쓰란 말 안 해. 그냥 이걸 줘. 그래서 계약서 구탱이에 이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렇게 써놔. 그러면 그 계약서 조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서류 보고서. 그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부재소, 소송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소송하면 어떡합니까? 그거지. 소장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결론이. 볼까요? 쟁점만 보겠습니다. 자, 원고 갑과 피고 을이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합의금을 주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합의하기로 했어요. 합의금 주고. 그리고 쿨하게 민사 형사소송 안 하기로 했어. 그죠? 그거에 대한 합의가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또 이 둘 사이에 부재소 특약을 했는데, 그죠? 원고가 소송하니까 피고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이에는요, 소송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나와서 주장합니다. 피고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과연 그런 사람 말, 그랬어요? 계약서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그때 과연 어떤 판결을 선고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또 세 번째. 그죠? 그래서 피고 을이 나타나가지고, 갑이 한 소송은 우리끼리 한 부재소 특약을 했으니까, 그건,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일단, 판사가 번안전,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항변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맞네. 왜 소장을 냈어? 해서 패소. 이 패소를 한 것이, 이게 맞냐, 거지. 패소를 한 것이.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거가 다예요. 이건,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이 차는 뭐, 요즘은, 저는 그냥, 이 차는 한 10회독 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그냥 몇 번 보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는요, 처음이니까, 일단 소송할 때는 소장을 냅니다. 소장을 내요. 그리고 또 이 소장의 요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에는 그죠? 인지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당사자, 원고가 누군지, 피고가 누군지, 또, 청구 취지란 것이 있고, 청구 원인이 있어요. 자, 결론이 뭔지, 돈 달라는 건지, 결론이죠? 예, 취지와 원인이 있다. 이런 요건이 맞는지, 또, 그 다음에, 과연 당사자가 맞는지, 원고 피고가. 원고 또 상당히 피고가 맞는지, 이런 요건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소위. 소송할 때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 소송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고가 하는 거예요.
원고란 사람이 소송하면요. 자기가 어떤 소송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익도 없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법률상 지금 이거에 오늘 배운 게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요.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머릿속에 보세요. 아, 소송하려면 소송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구나. 소송의 이익을 다른 말로, 다른 말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에요. 이것도 학설이 많습니다. 뭐, 무슨 설이야? 예. 학설도 좀, 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보호 이익이 내가 대여금인지, 등기를 해달라는 것인지, 그죠? 그런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자,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하면 안 돼. 자, 소송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소송에 대한 요건을 봐요. 형식적으로는. 요런 요건들이 안 맞으면요.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고, 막, 인지도 안 내고, 소익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를 다투는 것을 우리는 이 본안 판단. 이게 대법원 중에 맞냐, 안 맞냐, 그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심사하기 전에 요건이 안 맞아. 인지를 안 냈어. 피고도 아니었다는 사람. 피고가 죽었어. 소익도 없어. 그죠? 그러면 얘는 아예 본안 판단 받기 전에, 이걸 우리는 본안 전이죠? 본안 전 요건이야. 본안 전 요건. 본안 되기 전에 이거는 아예 뭐예요? 이걸 우리는 한자로 각하라 그래요. 그죠? 이 모퉁이다가 내려놓는다. 보지도 않아. 서류는 모퉁이도 내려놓지도 않아. 그냥, 그냥, 네. 더 이상 진행 안 해. 인지 붙여가지고 오시고요. 얘 바꿔가지고 오시고요. 정정시켜가지고 오시고요. 소익이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겠죠. 그건 그렇지만, 인지 안 냈지만, 일단은 대여금 달라고 해주세요. 안 돼요. 요건이 안 맞았다. 그래. 뭐. 그래서 요때 각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다 문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 거.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3번 문제, 3번 지문에, 3번에, 3번에, 아까 다시 한 번요. 쟁점에서, 3번이요. 문제 넘어가지 마시고, 맨 앞으로 그냥, 쟁점이에요. 계속 쟁점, 물어보는 거. 우리가 지금 이거요.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얘가 소장을 냈더니, 피고가 그래요. 피고가, 우리끼리는요, 소재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송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썼는데, 소송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본안 판단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요, 판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지. 결론은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각하를 해야 되고, 3번은 각하를 해야 되는데 패소했어. 자, 우리가 본안 판단은요, 둘 중에 하나야. 승소 아니면 패소예요. 근데 이거는 이 요건이 맞았을 때 본안 가가지고 줘야 마라 하는 것이지, 이것도 없는 사람한테 패소시키면 나는 뭐야. 그죠? 이 각하해야 될 거를 본안 판단했을 때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 배우지만, 그러니까 참 요즘에 문제는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보니 여러분이 막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 쓸 게 없어요. 막상. 그럼 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나온 것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가 보통, 보세요. 1차 시험 붙으면 1년 기간 줘요. 2차 시험 떨어지면 1년 줍니다. 1년 동안에 거의 묵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게 어디에 있는가를 끌어내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게 주소가 어디 있는지.
자, 그럼 이제, 전점. 아, 이 문제는, 합의했는데, 합의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소외이익이 나왔다 그러면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 암기하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항상 암기할 때는요, 한 대번 본단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암기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뭐예요? 적어도, A라는 사람이 B한테 소송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5가지. 첫째는 이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요. 그죠? 어떤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지 소송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소제기 금지. 어떤 법률상, 계약상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거야. 계약상 동남시시고, 계약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이 사안은 선법상, 소외이익의 문제고, 소외이익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 사안은 계약상 소제기 금지인데 불구하고 했었던 것이다. 세 번째, 가로 안에 소송의 장애 사유. 소송하는데 장애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 똑같은 청구에 대해서 승소. 이미 소송을 또 받았어요. 5년 전에. 또 한대, 매번. 그거 안 돼요. 똑같은 소송은 매년 어떻게 똑같이 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승소 판결 받았을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신의 측에 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익은, 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거 나오면, 소유익 5가지 쓰고, 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5가지 한번 기억해 볼 거야? 가지. 소로 속구할 수 있는 뭐요? 구체적. 이거는 5가지 다 외워. 그죠? 두 번째 딱까지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구금장, 구체적 권리관계일것. 그죠? 그 다음에, 금지 사유가 아닐 거. 장애 사유가 아닐 거. 똑같은 승소한 게 아닐 거. 신의 측이 아닌 거.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외우는 건 나중 얘기고요. 이게 어디 있냐를 보신다. 항상 그냥 외우는 건 어차피 지금에 없잖아. 그래서, 적어도, 5가지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쭉 봤어요. 이제, 그럼 그 5가지를 풀어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 수동 요건으로서 이런 것이 있는데, 요런 중에서 따다다다다가 있는데, 이 사례 경우는 2번이다. 라고 쓰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한 줄로 풀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차는요, 늘려쓰기 방식이 있고, 줄여쓰기. 늘고 줄이면 자기가 다 해야 돼. 시간 없으면. 그죠? 이걸 한 줄 쓰면서 이거를 번호 치고 쓰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고, 보세요. 문제가 3개 나왔는데 2개 모르는 거야. 1개만. 그러면 이제 1개만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제 길게 써야지. 그때는 번호 치고 써야지. 하나 쓰고 2개 쓰고, 그죠? 약간 소금 보이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연달아 쓰면서 이 사례 같은 경우 이거다. 이렇게 빼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차에, 이 사례는, 결국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 그러니까 소제기를 금지하는 사유는요, 법률상 금지하는 사유가 있고요. 즉,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A,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청구를 또 해. 뭐랍니까, 이걸? 중복소송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A가 B한테 똑같은 청구를,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동일한 논평을 했다. 이런 중복소송 금지 원칙이야. 그죠? 이것도 역시 그 문제야. 앞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몇 조에? 민소법 259조에 따라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취하. 저 그때. 우리 아마 집행법 공부하실 때 아마 소취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취하. 자, 소송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소송을 취할 수 있죠. 소송을 취한 자유니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나중에 변론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이때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변론 종결 후 선고할 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선고할 때까지만 하면 돼. 그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건 자유지만 원고가 취하는 거니까 취하면 뭐 얘한테도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취하할 때는 보통 소송한 다음에는 B한테 동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가 취하는 이유가 이 변론 종결쯤 가서 A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로 선고하고 바로 취하해. 즉 패소하니까 다시 취하고 또 소송을 또 해, 1년.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소송하게 오늘 이길 것 같으면, 질 것 같으면 또 소송. 질 것 같으면 또 소송. 얘는 돈 많으니까. 그건 남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죠? 써놓으세요. 판결 선고 후에 취하할 때는요, 제소금지가 걸려요. 제소란 말은 뭐예요? 두 번. 또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져놓고 또 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 소송이 자유지만, 중복된 소송이거나, 판결을 선고한 후에 소송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이런 것은, 제소금지로서 법률의 조문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매년 나오는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배웁니다. 너무 중요하구나. 그냥 이건 주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2번, 우리 문제 사안이에요. 계약상 금지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형사상 우리가 일체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많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약은 그쵸, 민법상 계약이죠.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에 위반해서 소송했다. 그것에 위반한 소송은 죽으시고 권리 보이기 없다. 그죠? 권리 보이기 없다. 뭐예요? 소익이 없다. 권리 보이기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제소 금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에서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아까 각종 소송 요건은요,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맞는지, 피고가 맞는지, 인치가 붙었는지는 법원에서 직권을 하는데, 이 제소 금지했는지, 합의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본인이 말을 해야 돼. 말을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항변을 해야 돼요. 그죠? 보세요. 맨 밑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가 적어도 본안전에 나와서 말로 해야 돼. 우린 계약서에 의해서 합의했는데요. 소송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적어도 항변하는 상이다. 그래서 항변을 해야만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항변이다. 그렇지만 3번도요 하지 마세요. 3번도 이것도 가볍게 보시는 무슨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합의서 합의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요건에 세 가지죠. 적어도 민법 103조의 폭리행위, 어떤 불공정에 있다든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특정된 권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면 안 된다. 자, 결론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많이 썼는데요. 지금 보세요. 일반적으로 다 썼지만 시험장 가서요. 시간이 없다고 결론 안 쓰면 안 돼요. 결론은 제가 보세요. 아까 사례에서 보세요. 사례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은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드린 거, 여기 세 줄. 요 세 줄만 쓰면요, 이 세 줄 가지고도 꽤 써요. 요것만 쓰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요, 학원에서 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만 쓰면 좀 이상해. 뭔가 좀 더 쓴 것 같아.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결론, 을은 보란전항변으로서 부재에서 대학을 존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가외 소송은 뭐죠? 부적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은 주어. 법원은 너 원고의 소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각하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는 각하 판결을 해야 되는데 본안을 했으니까 그것은 요비다. 항소할래. 그죠? 그 얘기죠. 그죠? 됐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물어보지 않는 것을 쓸데없이 써가지고 정말 물어볼 거 안 쓰고 물어보지 않는 거 쓰고 안 했고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래서 네. 자, 하나 또. 네. 자, 2번만. 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조금씩 나가다가 이제 나면 좀 이제 속도가 받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보통 1차 할 때도 우리가 뭐 경매 같은 거 신청할 때 우리가 뭐 그죠? 경매 신청 전에 죽은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준 경우도 있고 그죠? 이따 더우니까 그런 거 나왔는데 똑같아. 소송도 자, A가 원고가 돼서 B가 피고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송하다 보면요, 보통 뭐 돈 안 준다고 바로 소송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대부분 그래. 그래서 보통 뭐 6개월, 1년쯤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마음 약한 사람들은 몇 년 있다가 해요. 참다가 이제 그냥 소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소송한다는 것이 사실은 평생 처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 걸려. 그래서 원고가 왔어요. 소장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B가 죽었다는 걸 또 몰라요. 대부분 빚을 지면요, 보통 6개월, 1년쯤 지나면 연락을 안 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사망했다는 걸 보통 모르고 하죠. 보면서도 모르지. 그러다가, 자, 소장 낼 때도 모르죠.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차용증에 있는 거 그거 보고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를 내게 난 다음에, 그때, 근데 뭐, 5월 9일 날 됐다. 그러면 이게 소 제기 전에 사망했어. 또 소송 제기를 하는 중인데, 예컨대 이게 9월 5일 날 끝났는데, 변론. 이때 가서 뭐 한참 하다가 이때 가서 계속 안 나왔는데 보니까 왜 안 나와도 계속, 그 보통 소송에서 피고가 한 번, 두 번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출석해서 안 와줬습니까? 그럼 패소도 될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 인근 사람이, 저희도 그래요. 소송하니까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한테 법무사한테 편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자꾸 뭐가 날라오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돌아갔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띄어요. 그러면, 보니까, 사망했네. 그러면 소송을 중단되고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들이 이제 이렇게 상속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보통 제약 등본 떼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아는데도 몇 달 걸려요? 몇 달 걸려. 그래서 이제 알아놔가지고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구나. 그래서 상속인 전부에 대해서 피고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신다니까.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결론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디 보시냐면, 5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사망의 시기가, 5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그렇죠. 소 제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각하야. 모르고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네, 고른 좀 끌까요? 따라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자 사망한 것을 알고 했다. 그때는 법원의 판단은 각하를 해야 됩니다. 모르고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집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각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소송할 때는 살았는데 나중에 죽었어. 그 사이에. 그러면 그림에 보듯이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들이세요. 그걸 우리 끌어들인 게 수계야, 수계.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 다음에 변종으로도 똑같아요. 이런 거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러면 시험은 딱 두 번 나오겠죠? 아, 이게 사례에서 분명히 줄 거예요. 사례가 준 다음에 소재기 전에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소재기 후에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보실까요? 우리가,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3번에 사망을 했을 때, 그죠? 잠깐만. 자, 잠깐 보실까요? 지금, 자, 3페이지. 사망자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여기에는, 자, 쟁점사항 보실까요? 자, 2번이 소재기 전에 사망이고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4번이 소재기 소송 계속 후에 사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자, 5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2번을 펼치시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자, 5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방가로 1번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망 경우, 자, 보세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해서 소장을 냈다면요. 그 사람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소를 각하해야 됩니다. 무조건 각하. 아예 상속인이 뭐 수개도 안 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피고가 사망한 걸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했어요. 그다음 모르고. 그러면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표시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 B라는 사람하고 B와는 다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당사자가 바꾸는 걸 우리는 피고의 경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차피 이 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 의무가 법률상 승계하니까 동일성은 없지만 그냥 표시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한송인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문상 당사자 죽으시고 표시 정정으로 허용하자 이거야. 그죠? 그런데 보통은 이걸 계속 그래도 밀어붙여. 그럼 무효지 뭐 판결이. 그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송 계속 후에 사망 경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경우죠. 변론 종결 전에 죽었느냐, 변론 종결 후에 죽었느냐. 자, 변론 종결 전에, 그죠? 사망했어. 그러면 상속인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죠? 상속인이 당연히 소송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계되기까지,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할 때까지는 중단시켜 놓자는 거예요. 판례가. 그리고 이번에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도 중단시키지만 예외로 이미 끝났으니까 중단 중에도 판결은 선고할 수 있대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제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뭐라고 해요? 각하해야 되는데 판결을 해서 무효예요. 그러면 중단, 보세요. 소송을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단을 안 하고 그냥 판결을 냈어. 그러면 그 판결이 뭘까? 이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시험은 참 명확히 뭐냐면, 시험은 보통은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해.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요거를 내버린다는 길이. 그죠? 그게 이제 보시면, 거기에,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6페이지에 5번에 그러한 중단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이 무효냐, 아니면 유효냐, 아니면 상소를 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 자, 2009년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소제기 전에 사망할 때는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선고하면은 그 판결은 원래 기판력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고 무효입니다. 자, 무효니까 보세요. 우리가 판결이 유효가 돼야지 뭐 상소나 재심하는 것이지 유효도 아닌데 뭐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상소나 재심도 안 되고 그냥 무효야. 그럼 뭐예요? 다시 해야 돼. 그 얘기는요. 법무사가 욕 바지 먹는 거지 뭐. 또 되니까. 아유, 그 무슨 법무사가 그것도 몰랐어요. 변호사도 그것도 몰랐어요. 그죠? 그죠? 물론 이걸 보통 몰랐으니까 했겠지만 알고도 계속 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소송 계속 후에 사망했어요. 기출 문제죠? 그러면 이것은 보세요. 우리가 소송 진행 중에 사망했으니까 우리 판례, 저 그때 판례는 보세요. 여기서 B가 죽었으면 B의 상속인, 보세요. B의 상속인들이 마치 이 사람을 대리하는 것처럼 보세요. 이 돌아가신 분의 대리인처럼 상속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대리로 마치 이 사람이 대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를 해야 되는데 대리를 안 했을 때는 상소나 재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소나 재심하자. 이미 판결 내린 게 무효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보세요. 2번은 따라서 현재 판례는 마치 대리인권이 없는 것처럼 봐서 준해서 상소나 재심을 해서 불복할 수 있다. 위법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판례는 소제기 전의 판결은 무효지만 소제기 후의 판결은 유효해요. 그렇지만 상속인이 억울할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데 패소했으니까 상소하거나 재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될 거 아니야. 2심 가서. 그죠? 요게 1번과 2번이고요. 제가 그 당시 문제인데 저는요 1번, 2번만 썼어요. 그 두 개, 6줄. 6줄 쓰고도 6점 나왔거든요. 보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보세요. 이걸 앞에 이걸 다 쓰면 못 써요. 그 시간에. 쓸 수 없죠. 자, 보실까요? 문제 보세요. 7페이지에.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15회 문제입니다. 그 2009년도 기출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아시면 돼요. 자, 원고가 갑으로부터 미링이 건물을 샀는데, 그래서 길죠, 문장이? 등기를 바치고 있지 않던 중에서,
을과 병이 공모를 해서 위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읽으시면서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써야 돼, 옆에다가. 그림을 약간 그려야 돼. 또 보고 하실 게 없어요. 자, 원고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다 샀어. 그러면 등기를 할 거야, 등기를. 그죠? 근데 안 하고 있는 중에, 안 하고 있으니까 뭐요? 을병이 그걸 위조해서 뭐죠? 자, 위조를 한 사람이 을병이죠? 위조범. 그래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그러면 빨리 그림 속에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위조한 애들. 등기는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어서 또, 자, 일단 갑에서 병에서 다시 등기부 보면요. 정으로 넘어갔대. 이거 등기부야. 위조는 얘가 했어. 자,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자 원고는 나중에 알았겠죠? 내 거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저한테 팔아먹었네. 그래서 원고는 항상 원고를 계산 주세요. 갑을 비고로 해서 됐죠? 우리가 상대로 해서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갑을 대해서 을병 상대로 소유권 말소를 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죠? 원래는 보세요. 병 상대로 말소는 항상 보세요. 말소는 병과 정은 다 상대로 했죠. 덕순이니까. 그래서 등기만 서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보세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요. 지금 저처럼 읽으면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읽다 끝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먼저요. 문제를 읽어야 돼요. 문제를 뭘 물어보냐 알고 보셔야 되는 거야. 보세요. 1번 볼까요? 우리는 안 읽었어. 지금 안 읽었어. 그러면 원고가 각합한 게 뭐냐? 그죠? 두 번째, 병이. 지금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거 안 읽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안 읽어도요, 문제는 볼 수 있어요. 자, 병이 죽으시고, 소재기 전에 물을 죽이고 사망했어. 안기고. 근데 소재기 후에 알았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는 이거를 안 읽어봐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배웠잖아요. 소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죽으세요. 소재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범 원고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뭐요? 폐지정정.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번에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을 모르고 했어. 그 판결은 무효죠.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로 끝났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요거 아까 판결 전에 사망한 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세 번째, 3번. 병이 소송 계속 똑같대. 소송 개혁 중에 사망이야? 거의 주는 문제 아니에요. 소송 개혁 중에 사망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그죠? 그래, 간과한 채 사망인데 판결을 냈어. 그죠? 그럴 때, 이러한 판결이 무효고, 그죠? 라는 이유로 각하했어. 타당하냐? 뭐예요? 우리가 소재기 후에 판결은 각하가 아니고, 그죠? 상소나 재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법원 판단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기껏 다 읽게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허당하잖아, 이게. 이거 없어도 그냥 푸는 거 갖다가 괜히 연락에 문제 풀어놓고, 시험장에서 한마디로 그냥 교연이 10분, 20분 날려놓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자, 다시 한 번. 2번 문제는 뭐요? 소호제기적인 사망이고, 3번 문제는 소호제기의 사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 1번은 제가 안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제가 꼭 정답이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시험 스킬상, 야,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야,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겠구나, 문제. 문제 중에서 또 문제 길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다 빼먹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뭔가를 보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 보고 푸는 거예요. 어차피 2차는, 보세요. 2차 시험 100점 안 줍니다. 60점, 50점 안 줘요. 100점 없어요, 2차는. 네. 그래서, 네,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